All day, all night. All day, all night. All day, all night. All day, all night. All night. What the fuck?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불만을 대놓고 마구 까발리는 방송 What the fuck! MC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널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크 선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와! 오늘 브레이저 하고 나오셨나요? 네, 그럼요. 뭔 얘기야, 띠띠띠띠. 아, 풀렸네요. 풀렸네, 방금. 풀렸네 방금.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샤코입니다. 자코민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조금 천천히 내려주세요. 네, 저번에 10분 만에 문 닫을 뻔했어. 자,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저번 방송 때 뭔가 어색해서 뭔가 빠진 고리가 뭘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유명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울증 환자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삐삐예요. 삐삐님. 근데 앞으로 이제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안 좋아요. 아니, 금방 좋아지겠네요. 예. 오래간만에 와서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려고. 예, 좋아졌네요. 좋아졌어요. 좋아진 걸로 됐어. 알겠습니다. 뭐야? 사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우리 그 삐삐님이 워낙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진짜 조울증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농담을 한 걸 많이 받아주시고 우리도 장난 많이 쳤는데 오늘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왜 남자친구가 쫓아오신 거죠? 남자친구가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눈을 부릅뜨고 지금 쳐다봐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울증 환자라는 발언은 딱 3번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벌써 2번 하셨어요. 2번. 아, 벌써 2번 했나요? 아쉽군요. 자, 삐삐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요즘에 뭐 저한테 욕한 소리 듣더니 또 카페에 또 조용하시더니 그냥 뭐 분위기가 네. 뭘 띄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주제 다루기 전에 삐삐님이 저번 방송 못 들으셨겠지만 삐삐님한테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삐삐님에게 겨털이란? 뭐야? 지금 확인 가능할 것 같아. 앉자마자. 아, 지금 확인 가능하네. 만세 한번 잠깐만요, 해봐요. 만세. 왜? 한번 해봐요. 싫어. 철가루 있나 보게. 뭔가 철가루? 자, 이거 너무 심하게 있다, 하면 있어. 나 지금 땀났어. 네, 성희롱이 될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난 이거 다 미는데 샤워할 때. 아,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근데 거의 매일인데 그냥 면도기 같은 거 있잖아. 일회용 면도기로 그냥. 그 근데 삐삐님은 매일은 면도도 하실 것 그렇지만 같아요. 3일에 한 번 정도? 아, 그래요? 근데 4일째까지 안 밀면 약간 이렇게 운동할 때 쓸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전혀 그렇게 많이 숱이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아, 이게 남자들 수염처럼 그렇게 막 두껍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그 겨털을 요즘에 뭐 겨털 좀 있으면 어때?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이 겨털을 네. 그냥 달고 다니는 거? 너무 벌써 싫어. 반응이. 왜냐면 나는 원래 숱이 없지만 원래 전체 별로 그렇게 털이 많지가 않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철이나 버스 타는데 이렇게 손 들었어. 근데 막 여기 있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 싫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꼭 싫어야 되냐라는 게 남자는 그냥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자연스럽고 남자가 너무 없으면 또 그렇긴 한데 여자들이 그러니까 저번 회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뭐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찌 보면 세뇌된 그런 얘기였다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삐삐님도 같은 생각을 생각하고 하고 있다. 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결론 내리고요. 지금까지 겨털 2부 삐삐님을 모셔서 얘기 들으려고 이 모든 걸 꾸몄어요. 잠시 후에 겨털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사람 바꿔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다른 거고요. 오늘도 약간 시사 왓더벅의 개념에서 재밌는 기사가 또 하나 올라와서 그걸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일단 들려드릴게요. 결혼식 앞두고 마음 바뀐 남, 여친의 죽은 척, 황당. 서울신문 나우뉴스 걸 따왔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결혼식을 앞두고 마음이 바뀐 예비신랑이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죽은 척을 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아니에요? 영국 얘기예요. 이런 거 꼭 영국 얘기야. 황당한 사건은 영국 꼭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네. 거기서는 왓더벅이나 이런 거 할 주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직접 불러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랬냐고. 터커 블랜포드라는 그 동갑내기 여자친구인 알렉스 론캐스터
그러니까 터커 블랜포드라는 남자가 죄송합니다. 여자친구인 알렉스 론캐스터와 2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는 평소 여자친구에게 자상했으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하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터커의 어머니 역시 그러니까 남자 역시 이 여자 알렉스를 딸처럼 아끼며 진심으로 대했는데 예비 신부인 알렉스가 8월 15일 결혼식을 앞두고 큰 돈을 들여 드레스를 마치고 초대장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던 어느 날 남자친구인 터커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터커가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이거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식 얼마 앞에 놔두고 그것도 자살을 했다 그러네. 자살을 했다고 우울감에 빠져서 이거 굉장한 우리 지금 삐삐님도 지금 그분 만나신 지 꽤 됐잖아요. 네, 좀 됐죠. 그래서 뭐 결혼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갑자기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직장 들어가 봐야지 안다는 말이 맞는 거는 들어가도 같은데. 몰라. 들어가도 모른대 또 요즘에는 또. 들어가도 근데 이제- 모른다니까? 맞아요. 들어가도 모른대. 내가 그 얘기 안 했었나? 안 했어요. 신부 아니 신랑 신부 신랑 신부 네. 신랑 부모님께 맞절 했는데 여자가 그냥 서 있었던 거야. 남자는 그 얘기 하고. 들었다. 진짜? 네, 직접 본 거예요? 그 녹음에서 했죠. 녹음에서 얘기했었잖아. 들었어. 맞아 했어. 그리고 끝까지 3번까지 안 해갖고 신랑 아버지가 나와갖고 마이크 잡고 죄송한데 이 결혼 무효니까. 맞아. 그때 이유 축의금은 다 돌려주겠다고. 여자가 인사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빠서 남자 쪽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아니면 여자 남자 쪽 아버지가 나와서 여자는 인사를 안 하고 남자 쪽 아버지가 나와서 결혼 무효니까 축의금 돌려줄 테니까 식사는 다 하고 가셔라. 이걸 신라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신라 호텔. 여자는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와서 무슨 어떤 둘이서 얘기가 있었겠죠. 무슨 얘기든 그 얘기는 남자가 문제든 여자든 문제든 모르겠지만 이제 도대체 누가 잘못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얼마 전에 네.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떠나서 식당 들어가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왜 영화 보면 꼭 갑자기 막 신부가 뛰쳐나가. 드레스 그런 걸 따지면은 이 얘기를 끝까지 읽어드려야 되겠지만 결론은 이 남자가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그 얘기 하시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웨딩 플래너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실제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는 거 그 신부의 옛 남자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다 깽판 치고 실제 그런 게 있대요. 와, 왜 나타나서 깽판을 쳐? 그러니까 뭐 누구 잘못인지 어쨌든 근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드리면 바빠. 터커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남성은 아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면서 알렉스를 위로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정말 슬픈 슬픈 이야기. 근데 알렉스는 곧장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집에서는 결혼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결혼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 남자친구 역시 무사하다는 것과 자신에게 전화를 건 남성이 실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했나 보네. 그런 거네. 네. 그녀의 남자친구는 결혼을 위해 죽은 척하려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 항상 이런 게 데일리 메일에 많이 나오는데 한 인터뷰에서 난 정말 끔찍한 인간이다. I'm a terrible person.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녀에게 발음도 테러블이야. 그녀에게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지만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알렉스는 일간지 미러와 한 인터뷰 또 일간지 미러네 이번에는 이 인터뷰에서 그가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말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이런 얘기인데 정말 우리 아까 어떻게 보면은 후쿠니님이 얘기해 주신 게 더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결혼식은 안 갔으니까. 아니 이게 더 충격이지. 그런가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하긴 거짓말을 또 자살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좀 하객들한테 좀 쪽팔리고 뭐 그렇지만 두 사람한테는 나는 잘 됐다고 봐. 그런 결혼이면 그렇죠, 맞아.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 반응이 똑같은 거야. 여자들은 그런 시아버지한테 그런 시아버지랑 살 거면 그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그리고 남자들 반응은 그런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 아니 시아버지는 거기서 잘한 것 같은데 왜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다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사정을 모르잖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아 그러면 거기서 여자들 입장에서 시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맞춰를 안 하는데. 아 뭐 그 상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서로의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가 나였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결론을 확실히 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남자들은 시아버지가 잘했다. 남자들은 그런 며느리 드릴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그 결혼 무효되는 게 서로 주장이 똑같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100이면 1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둘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이 사람들도 안 했지만 여자의 충격은 정말 크지.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형이 얘기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네. 그런 경우 있나요, 샤코님? 이제 여자친구랑 만났는데 정말 헤어지긴 헤어져야겠는데 그럼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 그런 적 많죠 솔직히. 얼마 전에도 있었죠. 그 여자친구한테 남자랑 키스했다 그래서 헤어졌죠. 근데 또 근데 그거를 실시간 모니터 요원이 또 한 명 있더라고요. 우리 마산 MC님 말고 제 전 여자친구가 실시간으로 카페에서 카페에 뭐 웬일이야. 올리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였어. 그래갖고 그래서 오늘도 카페에다가 글 남길 때 한 줄 수다 같은 내용을 매력 수다 게시판에다 제가 올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모니터 요원이 있어요. 네. 괜히 제가 읽어서 뭐 얘기를 하고 카페 회원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거 그 친구한테 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은 어차피 끝났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찝찝한 거지.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익명했다 글을 올리고 하시는 익명이나 아싸리 익명이나 이제 비슷한 얘기는 다 얘야. 다 저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분하고도 뭔가 그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좀 약간 이별의 어떤 기운이 있었다. 근데 죽었다고나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잠수를 타는. 네, 저는 약간 결혼은 뭐 아직 안 했으니까 결혼할 법한 적도 없으니까 근데 사귀다가 헤어지고 싶은 경우가 솔직히 연애를 하다 보면 많이 가끔 있죠. 있잖아요. 네.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싫은 티를 내요. 그냥 어떻게? 연락도 잘 안 하고 사귄 지 한 달 만인가 갑자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는 당연히 눈치를 채죠. 전화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제일 짜증나는 재수없는 스타일이에요. 경우죠. 짜증나죠. 근데 제가 이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고 네. 그리고 좀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섬세하신 분이 섬세한데 굉장히 섬세하신 그러니까 저는 분이 섬세해서 저는 여태까지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야 우리 그만 만나자. 얘기해 본 적 없죠.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그러면 후쿠님은 있어요? 저는 얘기하는 주로 편이에요. 듣는 입장이죠. 아니야. 내가 먼저 이혼할 얘기해.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듣기 직전에 사실 우리 헤어져. 얘기할 우리 것 헤어져. 같아요.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얘기했어. 그리고 그럴 것 같아. 됐어 끊어. 내가 찬 거야. 막 이러고. 얘기할 것 같은 거. 내가 쳤다. 그리고 그래야 자기 기분이 그럼 낫거든. 그리고 친구들한테 막 전해. 내가 찼어. 질리는 스타일이다. 난 차이는 게 낫던데. 당연하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얘기 안 할래? 얘기하세요. 이거 뭐 또 왜 이래 또 갑자기. 갑자기 아니 약간 조금 약간 내가 차이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남자들이 그렇다니까. 이런 행동을 좀 있어. 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괜히 헤어지고 싶으면은 슬슬 그렇게 행동을 미움을 살만한 행동을 하면서 구실을 던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지. 비겁한 건데. 비겁한 걸 수도 있고 한데 얘기하는 용기가 경우도 없는 것 같아, 있고, 용기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뜬금없이 여자친구도 너무 잘해주고 막 그러는데 미안한 상황이면 그러면 왜 너무 잘해주는데 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그랬죠. 어렸을 때는 난 그러니까 한 질풍노도의 원래 잘해주면 매력 없어. 100일을 넘겨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100일을. 심지어 결혼 생활도 2년 정도밖에 못해. 2년하면 되게 많이 한 거야. 들어가봐도.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야 돼. 그러니까. 2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혼할 때 차였어요? 이혼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이혼할 있어? 때 뭐? 내가 합의 누가 이혼, 먼저 못 합의 살겠다 이혼, 합의 얘기한 거야. 이혼할 때 차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못 살겠다는 얘기를 무수하게 많이 듣다가 서로. 마지막에 그래 헤어지자 나 못 살겠다 하니까 정말 그리고 헤어졌어.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게 되는 건데 여성분들은 그럼 어때요? 그런 적 있어요? 곤란해서 그냥 다들 있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삐삐님은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질문 안 드리고 루비님한테만 드리는 질문이에요. 뭐 곤란해서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헤어지고는 싶은데 뭐라고 딱 갑자기 헤어져 하기는 뭐하고 그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시간이 흐르다 못 참아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만 만나자. 루비님이 얘기를 하나요? 네 그렇게 뭐 제가 차인 적도 있고 제가 헤어지자고 말한 적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러면 그런 적 있어요? 남자한테 그런 식으로 잠수 서서히 타는 남자가 있었다든지? 아니요 그런 남자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자살했거나 뭐 이런. 아버지가 전화 왔었지. 아니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우리 아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상신 끝에 죽었다. 뭐 너 때문에 마포대교 요즘 마포대교에서 많이 죽는다는데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없어요. 카톡으로 뭐 헤어지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매너가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삐삐님? 많이 당한 입장에서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 어느 게 제일 기분 나쁘던가요? 글쎄요, 저는 물론 그동안 스치고 지나간 헤어진 남자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헤어졌나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에서 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든가 이런 건 없고 끝은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바람을 핀 걸 내가 알았다든가 전에 원나스 나와서 내가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너 같은 애는 내가 도저히 못 만나겠다.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끝냈지 대부분. 삐삐님이?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유도한 걸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네요. 나 오늘 딱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오늘 들었어. 갑자기 연락도 뜸해지고 바본가? 너무 그러니까 왜 그 남자들이 연애 초반에 아니면 연애 시작하기 전에 내가 관심을 표현했을 때 정말 식스센스가 아니라 한 에이센스는 되는 것 같아. 막 온가지 촉이 다 발동을 해서 이 여자들한테 관심을 받기 위한 막 행동들을 마구잡이로 한다고. 그러다가 헤어질 때가 되면 그 중에 하나도 없어. 맞아. 몰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했던 게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러잖아. 네. 그게 그 얘기야.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8개에서 8개 나한테 잘해주다가 갑자기 하나로 줄었어. 맞아. 그 하나도 희미해. 이제는 연락도 안 돼. 내가 해도 안 받아. 사람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데 너무 더 잘해주. 과잉으로 친절하게 됐다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밀려오니까 점점점 뒷걸음질 치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마저 안 주니까 여자가 너 이 새끼야 그만 만나 헤어져 이 새끼야 이 쓰레기 새끼야. 그러니까 꺼져! 서로 상처를 주느니 우리 서로 만나지 말아야 돼. 애초부터 이대로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렇게 결론을 냈네요. 자 지금까지 이지였고요. 인류 멸망 왔다. 인류 멸망 프로젝트. 우리가 그 헤어질 때 정말 이건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루비님. 저는 글쎄요 사귀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헤어질 때도 그렇고 진짜 뭐 문자나 카톡으로 뭐 나랑 사귈래? 그리고 뭐 나랑 그만 만나자 그건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제가 문자 이런 거? 20살 땐가 이제 뭐 그때 미팅 많이 했으니까 해서 만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얘가 나한테 문자로 너 나랑 사귀지 않을래? 그 순간 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만나서 얼굴을 보고 아니면은 그럴 상황이 못 되면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자로 하는 거는 물론 글쎄 뭐 상대방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편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나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데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진짜 기분 더럽죠. 그러면은 그 주로 톡색을 많이 하시는 샤코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카톡으로 여자 많이 꼬시기로 유명한 샤코님은 이렇게 뭐 카톡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뭐 헤어지자 이런 저는 헤어질 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말을 잘 못하는 헤어져 딱 끊어서 얘기를 못하는 건 있는데 사귈 때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면서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와 맨스님 좋겠다. 전화해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이런 스타일이 바람둥이 스타일. 나도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이런 스타일들이 여자들이 되게 힘들어. 마지막에 헤어질 때. 왜냐면 마지막에. 다 주는 것처럼 했다가 간까지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하나 둘 주다가 마음을 다 줬는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잘해줘. 그런데 그렇죠. 질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아니야. 너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새끼야.
어디 내 눈을 바라봐. 청문회에서 모든 증거를 다 드리는데 기억 안 납니다. 그 씨야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건 뭐야? 기억이 안 나. 너 이 새끼. 너희 그때 왜 그랬어? 애정 싸움은 집에 가서 하세요. 자, 알고 봤더니 삼각관계였네 맨스라고.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저도 딜레마인데 요새 만날 때는 당연히 잘해주고 싶고 네. 10가지를 다 해주고 싶어요. 10가지가 있으면. 그래서 뭐 최근에 사귈 때도 뭐 케이크에다가 막 여기 뭐야 메시지 쓰는 게 있더라고요. 케이크 위에다가 딱 거기에 또 멋있게 또 영어로 썼어요. 스펠링 틀려가면서. Will you be my girlfriend? 근데 뭐 그러니까 뭐 바로 넘어오는 거지. 바로 넘어와요. 근데 어떻게 썼다고? Will you? 내가 좀 적어야 Will you? 아, 그렇다고 헤어질 때 would you break up with me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또. 아니 그 말을 못했다. 그 말을 몰라. 그 말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든 다 기대를. 뭐 생일이든 뭐 큰 걸 어딜 기대해야 가든. 근데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는데 또 내가 해준 게 있으니까 맞아. 그 연장선에서 또 해줘야 될 것만 갖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명절 안 꼈을 때 만나기 시작해서 큰 명절 오기 전에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선물을 해줘 버리면 예를 들면 별거 한 100일 때 했는데 그러면 우리 1년 됐는데 그럼 더 큰 거. 더 큰 걸 원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런 거. 나 잠실 주경기장 빌려서 폭죽 터트려야 돼 나중에.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연애할 때는 좀 질리는 게 빨리 오긴 했어요. 솔직히 제가. 근데 솔직히 나이가 지나면서는 질리진 않고 꾸준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내가 지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도 슬슬 이제 생활도 떨어지고 근데 더 해주고 싶은데 나 혼자 막 파고 드는 거야. 막 나 혼자. 그래가지고 이거 여자는 엔조이를 생각하는데 나 병신이지. 또 저번 이후로 또 병신으로 결론. 자 그럼 오늘 샤코님이 병신인 걸로 결론을 짓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연애 쪽으로 지금 얘기가 들어왔는데 네. 그 여기서 결혼해본 사람 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때 심정 나 남자 마음 좀 이해는 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압박감 같은 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딱 맥을 짚고 가는 센스 이런 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귀여워. 그건 좀 그거 안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어쨌든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큰 건지 한번. 결혼식 사진은 지금 없어요. 저는 네. 다 태워 버렸다 그러더라고. 한 벌 딱 있는데 그게 이제 태워버렸어. 엑스 와이프가 다 태워버렸다고 하더라고. 마음이 그러니까 아프네. 없어요. 뭐 없는 게 낫지. 네, 왜 그렇죠. 증거 어디 나중에 발목 잡힐 일 있어? 그럼요. 네. 근데 그때 내가 돌이켜 보면 사진은 그래도 내가 뭐 사진 이런 거에 좀 잘생긴 게 아니지만 사진 찍고 이런 거에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완전 일그러졌어. 그때 표정이 보니까.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막 웃어야 되겠긴 하겠고 눈물은 계속 나고 하는데 눈물이 솔직히 났어요? 그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서 차마 다는 못 밝히겠어. 네. 근데 뭐 아무튼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내 딸이 들을 수도 있잖아. 내 딸이 들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아니 그 따님을 직접 모실 거예요. 근데 막 부모님한테 뭐 지었던 죄들부터 나의 과거부터 뭐. 그러니까 마냥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마냥 좋지만 않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굉장히 복잡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게감이 이제 나는 이제 근데 또 뭐 애도 뱃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무게감들도 엄청 컸었고 그다음에 결혼식 직전에 아마 엄청 싸웠었나? 왜 그랬었는데 이제 순서에 입각해서 결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나는 이제 나 싫어. 왜 더군다나 애까지 있으니까 그 말도 못해. 나 결혼하기 싫어 너랑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그 압박감이라는 게 그 사박에서 벽이 밀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 영화 보면 네네. 그런 느낌? 사방에서 근데 그 남녀가 보통 서로 그렇게 민감해지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그 영어에서는 그 미국의 그 TV 쇼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브라질라라고 해가지고 브라이드 앤 그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부를 거기다
고질라를 붙여가지고 여자가 그 결혼할 때가 되면은 고질라로 변한다. 가리킨다 오죽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은 신부들이 나와요. 결혼하는 신부들을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를 보여주는 건데 진짜 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막 폭발하는 거야. 그때 신랑이 만약에 실수하면은 이제 결혼 다 끝장나는 거지. 그걸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신랑도 이렇게 지금 남자도 되게 그 복잡할 텐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야. 신부가 워낙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때 똑같은 비슷한 걸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사방이 막 나한테 이렇게 벽이 막 쪼여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근데 심지어 뭐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니까. 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랬을까.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았잖아. 그 남자가 뭐 이렇게 뭐 줄죄를 졌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잖아. 그렇죠.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고 진짜 입에서 진짜 불을 뿜었는지 진짜 고질라였어 알고 봤더니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 돼봐야 안다는 거지. 근데 나도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좀 이해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내 친한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가 실제 결혼식 청첩장 다 돌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결혼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안 하겠다 그래서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그냥 고질라 너에 대한 믿음이 거야. 너에 대한 믿음이 없어. 너에 대한 신념이 뭐 그만큼. 그리고 그 여자가 왠지 자기가 딱 이제 결혼하면 자기 인생이 이걸로 딱 결정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아쉬움. 딴이요 그 딱히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이 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파혼은 선언하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내 친구가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그 술을 마시면서 막 굉장히 괴로워했던.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거는 뭐 내가 그 심정은 모르겠지만 내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그 뭐 결혼식 날짜 다 잡고 청첩장 다 돌리고 했는데 그 재수 씨 될 사람이 죽은 거지. 교통사고로. 진짜 죽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요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몇 년을 마음고생 하다가 지금 다른 분 만나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몇 년도 가겠는데. 차라리 그냥 그 여자가 살아 있는데 의지가 하기 싫다 이런 거면은. 그런 거면 소주 마시고 뭐. 소주 몇 잔으로 해결 안 돼. 어쨌든 1년 동안 소주를 뭐 수천 잔을 만잔. 오케이. 근데 교통사고로 그건 정말 최악이다. 최악. 진짜 최악이죠. 정말 괴로웠겠네. 근데 그 나중에 우리가 지금 삐삐님이랑 그 루비님은 결혼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들은 아직 포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다 포기한 것 같은데. 하루 멀어져. 본인들은 왜 이래? 근데 포기 안 했을 텐데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은 좀 두려움도 있지 않아요, 루비님? 두려운 거보다는 진짜 정말 힘든 거구나. 힘들 것 같아. 갑자기 막 한숨이 막 나오네요 지금. 이제 1년 갈수록 하루하루 갈수록 포기해야 되는 것들 하나씩 지워야 돼. 뭐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뭐 대머리 내가 이건 포기 못했는데 내년이면 애 하나 키워줘야 돼. 둘 키워줘야 그래서 돼. 진짜 지금 돌싱? 정말 포기 정말 많이 했어요. Why not? 연봉 나중에 점점 남자라는 것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성도 포기해야 될지 몰라. 나중에 어쩜 이러다 제이님에게 이건 또 무슨 얘기지? 걔들이야. 아니 완전 눈이 낮아져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자 여기 삭제하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결혼식을 얼마 전까지는 많이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짜 웃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커플은 진짜로 막 좋아서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내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막 당장 결혼하는 건 막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뒤편에서는 엄청난 고민을 혼수 문제 아직 해결 안 됐고 이랬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머릿속에 있는데도 그냥 일단은 거기서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쇼니까. 그 샤코님은 결혼식 많이 가 보셨어요? 저는 결혼식을 많이 갔었는데 네. 요새는 회사 동료가 결혼해도 잘 안 가요. 돈만 그냥 좀 보내고 왜냐면은 제가 결혼을 늦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못 받을 것 같아. 그 돈을 다 회수를 못 할 것 같아. 아, 그건 남자 여자가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아 진짜 돈을 못 받을 거. 왜냐면은 제가 전 직장에서 있을 때도 결혼식을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직을 딱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회사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근데 이제 저도 좀 한참 더 있다가 갈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게 막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결혼식을 나중에 돌려받는 생각하지 말고 축하해주고 싶으면. 그러니까 내 결혼식 안 안 하도 지금 이 당시에 저 사람 축하해주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네, 저도 이제 그걸로 바뀌었어요. 의미 없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나도 있어요. 그렇게 행동한 지 오래됐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냥 당장 섰어. 가야 된다. 나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내 후배 결혼식을 못 간 거야. 내 결혼식에는 왔던 동생인데 그래서 그거는 좀 실수. 실수인데 내가 걔가 또 평일에 한 거야. 평일에 나 뭐 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부주도 못 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1년 동안 애가 연락이 없더라고. 사원에서. 많이 서운했나 봐.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뭐 보니까 대충 뭐 페이스북 보니까 1주년 됐다 그러더라고. 아, 내가 그때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기프티콘으로 뭐 이렇게 시식권 2개 보냈어. 그랬더니 아유 형님 뭐 제가 연락도 못 드리고 그제서야 이제 연락이 저도 근데 그런 적 있어. 반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그 친한 후배였는데 그 내가 외국에 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식을 초청을 나를 안 한 거지. 난 한국에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난 그때 나중에 얘가 결혼한 거 알고 존나 열받은 거죠.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연락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나중에 이제 형 그게 아니고 저렇게 사람 인간관계를 그렇게 참 들어봐 좀. 헌신짝처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 그게 아니고 형 외국 나가 있었는 줄 알았다. 뭐 자주 나가고 어쩌고 하니까 그 설명을 듣고 이제 나중에 너 새끼 그거 아니다. 뭐 전화 한 통화 해봤으면 알 수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잘 또 마무리가 됐는데 나는 고마울 것 같은데 결혼식 안 불러줘. 아유 아이고 돈 굳었네. 돈 굳었네. 별거 아닌 뭐 내가 돈 안 주면 얘가 뭐 잘 못 살아? 그거 아니잖아. 잘 사는 모습 봤으면 됐잖아. 별거 아닌 거인데도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묻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그 결혼식 갔을 때 마냥 다 행복해 보였는지 아니면 약간 이상하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는지. 저 그런 적.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것도 들은 얘기들. 내 친구가 옛날에 결혼할 때 막 걔는 진짜로 자기 대놓고 미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또 동거를 했어 미리. 그러니까 아예 동거를 하다가 이제 애까지 의리상한 거야. 의리상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걔가 좀 달라 보였던 게 결혼식 며칠 전에 어디 무슨 유흥가 가서 그런 데 가서 여자랑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친구지만 좀 야 너 내일 모레 결혼한다는 놈이 그거 좀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근데 속으로는 조금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데 사람이 좀 약간 갑자기 믿음이 안 가는 것처럼 내가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돼? 너도 그럴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압박감이 있고 남자라는 동물이 원래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한다기보다는 압박감이 있다고 유흥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총각 파티처럼 가. 그러니까 남자라는 인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죠. 왜 여자도 근데 뭐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내 말은 그 친구는 근데 진짜로 결혼하기 전날까지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표정에도 나타나 결혼식 날에도. 근데 결혼 이후에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걔가 또 웃긴 게 되게 잘해요. 와이프한테 되게 잘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 네. 아니 여자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자들도 꼭 결혼 직전에 옛날 남친 찾아가고 이러는 사람도 꼭 있어. 맞아.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던데요? 은근히 마지막으로 한번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음에는 내 친구 중에 있어. 내 친구 중에. 그러니까 내가 옛날 여자친구도 걔는 결혼식 전은 아니지만 자기 그 결혼 이제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왔다니까 딱 한 번 마지막으로 했어요? 했지.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정말 막장이라고 하실 분은 많은데 진짜로 근데 그 상황 되면 뭐 저도 제 친구가 만나던 그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도 나도 알게 됐어요. 친구니까 다. 근데 이제 걔네들이 계속 만나다가 헤어졌어. 근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다른 남자랑 결혼하기로 다 뭐 결혼식장에서 잡고 다 했는데도 계속 만나오다가 결혼식 전날도 만났대.
그냥 만났다는 게 그냥 만난 게 아니죠. 같이 있었어. 같이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 내가 그때만 해도 좀 순진했을 때인데 진짜 충격이었죠. 그거.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이렇지가 않구나. 속궁합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이 남자랑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사정이라기보다 결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건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경험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거 경험을 해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옛날 여자친구가 저랑 한 4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도 결혼을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자랑 같이 살면 정말 행복하게 뭐 별일 없이 누구처럼 이혼 안 하고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람이지. 야 나라고 얘기를 해.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네 얘기 안 했는데 왜 승질 내고 그러세요? 누구처럼 기분 나쁘게 면전 앞에도. 장난입니다. 그래서 난 장난이야. 연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지금 바뀌었어. 나 존나 쫄았어. 제대로 했어. 야. 졸라 쫄았어. 원래 연기파예요. 얼굴 빨개졌잖아. 연극 배우 출신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까먹었어. 근데 만났는데 4년 동안 이 여자랑 만나면 결혼하면은 듬직하겠다. 여자가 듬직했어요. 네. 사람이 합리적이고 되게 네. 경제적이고 경제관념도 뚜렷하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려는데 나이가 제가 그때 27살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아직 우리는 타이밍이 안 네. 맞는구나. 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올해 11월 달에 결혼하거든요. 근데 전화가 올해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만나자고 아니고. 톡색하자고. 만나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자기가 너랑 지냈던 게 여러 가지로 뭐 코드나 같이 얘기했을 때 웃기고 서로 재밌고 이런 게 그 친구한테는 없는데 근데 결혼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나도 이제 더 나이 먹으면 솔직히 이제 다 대머리도 만나야 되고 뭐 다 만나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놓치기 싫어서 놓치면 자기가 이제 못 가는 여자한테는 또 결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시 그 친구랑 헤어져도 저를 다시 만날 건 아닌데 너랑 지냈던 추억이 좋았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나 더 나와가면은 이제 만나도 잘 수도 있는 거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안 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런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 남자 그 결혼할 남편이 알면 사실 난리 나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 막 카톡으로 뭐 해가지고 막 그 카톡 캡처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런 뭐 천하에 막 쓰레기 같은 뭐 해갖고 심지어 애도 자기 애 아니고 막 그러니까 그 남자 애가 그러니까 남편의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결혼 전부터 만나던 그거 다 캡처해갖고 누가 올린 거 있었잖아. 진짜? 자기 친구라고 이런 천하에 쓰레기 같은 년 있냐고. 여자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네. 진짜. 그래 그 남자한테 받은 돈으로 얘 뭐 사주고 뭐 막 그런 거부터 해갖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얘기하세요. 저희 고모님이 결혼식장을 간 거예요. 한번 갔는데 그 신랑 신부가 있는데 자기가 고모가 이제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 그 하객들 여자 쪽 친구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어머 저기 집에는 전에 누구 만나더니 아니, 뭐 이런 거. 그 뭐 술집 술집에서 그런 그 직업 여성을 비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직업 여성을 하는 앤데 남자 잘 만나서 완전 팔자가 쳤어 이렇게 얘기한 걸 들은 거야. 웬일이야. 들어가지고 근데 그 고모의 친척분이에요 여자가? 남자 쪽이죠. 남자가 친척인 거지. 남자 쪽이죠. 그래갖고 거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했는데 어떻게 다 들린 거야 이제. 어떻게 얘기가 갔어요. 얘기를 했나 봐요. 바로 거기서 파혼이 된 거예요. 식장에서? 네, 식장. 왜냐면은 근데 남자는 알고 있어요. 여자가 글 치시는 걸 알아.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서 부모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나는 안 된다. 사실 두 사람이 오케이 한 건데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가족 간에 그러니까 첫째 그 친구들이 망친 거고 두 번째 고모님이 약간 의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 아파서. 그 결혼식장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안 되네. 당연히 안 되지. 나중에 샤코님 그 장가가는 약간 이거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직장 상사 뒷담화 까다가 뭐 안 내가 샤코님 장가갈 때 화장실에서 쟤 있잖아 맨슨하고 키스하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할게. 한때 뭐 남자한테 빠져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할게요. 맨슨님 미안해. 얼마나 다행이야. 맨스님은 매회 없는데 매회 있는 것 같아요. 출연 지방에서 출연해.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라도 성 정체성 찾아가지고 샤코가 아우 그걸 또 고모님이 듣고 야 참 저는 갑자기 아까 생각났던 게 지금 잊어버렸지. 여자분들 친구들 그 중에 결혼식 앞두고 그렇게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막 너무 뭐 히스테리 부리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싫다 이런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반대로 남자친구가 연상의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그치, 콩깍지 씌었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여자 집안이 좀 잘 살았어요. 남자 집안은 좀 어렵고 빚을 이렇게 떠안겨주시고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연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앞두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 술 먹자고. 근데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왜 이렇게 뭐 오늘 얘 만나면 뭐 같이 있자고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 그런 적은 있었어. 아니 뭐 전화 무슨 갑자기 만나던 사이였어요? 아니 그냥 친구. 근데 이제 만나던 사이였어도 저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요? 같이 있자 그러니까 여자예요? 같이 아니 친구가 남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혼을 했어. 결국은 안 맞아가지고. 아니 근데 삐삐님을 찾아온 게 친구였는데 오늘 같이 있자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아까도 남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 생각했는데 같이 있었던 게 아닌데 어때? 같이 있었던 게 아닌데 뭐 어때? 근데 왜 눈치를 봐 자꾸? 아니 나 눈치를 안 봐.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왜 살에 걸렸어? 왜? 감기 걸렸어. 긴장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평소에 그냥 친구로 생각하던 사람인데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뭐 일탈을 하고 싶었다든가 이랬는데 그 대상을 삐삐님으로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네. 제가 아까 잠깐 잊어버렸던 얘기는 뭐냐면은 요즘에 그 DNA 그 친자 확인 테스트가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어디 조사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10명 중에 한두 명이 친자가 아니라 10명 중에 한두 명. 10명에 한 명인가? 하여튼 제가 확실하진 않아서 확실하게 그 단어는 못 하겠는데 그거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검사해 봤는데 아무래도 커가면서 자꾸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안 닮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정말 그걸 의뢰를 해 봤더니 정말 자기 애가 아닌 경우가 있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으면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서로의 집에다 설치를 해놔야 돼. 딴짓 하나. 네, 알겠습니다. 결혼 좀 내려주세요. 샤코님. 자, 샤코님에게 결혼이란? 미친 짓이다. 야, 이거 좀 미친 짓. 자, 삐삐님. 에게 결혼이란? 책임감? 이렇게 진지해. 이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강요되니까 진짜 막 도망가고 싶고 이런 게 되는 거라고.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만의 그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 후크님에게 있어서 이혼이란? 인생 최고의 선택? 아까 진짜 쫄았네. 무서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극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혼은 아직도 나는. 그리고 이혼은 불효와 뭐 애한테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지? 불효처럼 애한테 못난 애비. 그렇죠. 불효와 못난 애비. 자기 자녀한테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너무 정서인 거야. 내 행복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불효한 것과 자식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 거지. 근데 좀 또 외국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사실 이혼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혼이 실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그 혼자가 됐다 그래서 편모라 그래서 편모스라에
애들이 뭐 정서적으로 꼭 불안하다든지 뭐 잘못 커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증거는 없대요. 나 여기서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우리 형이랑 이제 얼마 전에 맥주 한잔 하면서 한 얘기인데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 우리나라 이혼율이 점점 증가한다.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엄청 많아져서 이제 뭐 세계 2위다 뭐 하는데 그러면 70년대, 80년대 다들 행복하게 살아서 이혼 안 한 거냐 이거지. 그건 절대 아니죠. 다 참고 살았던가. 그 당시 마인드는 맞아요. 여자가 뭐 남자가 바람을 피고 뭘 해도 밖에서 애를 데리고 와도 참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혼율이 진짜 작았어. 우리 한국 사회에 더더욱이나. 근데 이제는 다들 자기 행복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살다 싫으면 이혼을 한다는 거. 그럼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하냐 이거지. 그렇죠. 이혼해서라도 이혼율을 낮추고 다들 불행하게 사는 게 나은 건지 이혼율이 높아지더라도 다 개개인이 행복한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아진 거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단순히 그냥 수치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야. 제가 그 얘기한 이유는 그 부모님에 대한 불효라는 생각은 뭐 어떻게 떨칠 수가 없는 건데 자식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은 물론 해야 되지만 그만큼 더 잘해주는 걸로 하면 되고 어차피 자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인생이. 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편모스라의 어떤 자녀에 대한 우리가 사회가 편견을 안 갖도록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미국 같은 전 세계 이혼율 1위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은 이제 지탄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루비님한테 마지막으로 루비님한테 대머리란? 싫어. 그래도 대머리는. 로또님 밖에 계신데요? 어머니 유부남이잖아요. 손 한번 지금 안 듣고 있어 저기는. 다행이네. 크롱님이 지금 손 들고 있어. 엉뚱하게. 자 그러면 오늘 거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진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녹음이 됐고요. 그런 데는 참 우리 그동안의 큰 병마를 극복하고 오늘 조울증을 꼭 참아주신 나 아직 한 번 쓰고 있었잖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즐거운 기분으로 해주신 삐삐님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짧게 샤코님이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짧게 오늘 어땠는지 녹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중간에 쫄았죠? 진짜 졸라 쫄았어요. 아니 얼굴이 갑자기 정색을 확 하는. 인상이 안 그래도 더러운데 정색하면 진짜 무섭지. 미안합니다. 나 진짜 나 이제 좆됐구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 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MCJ고요. 모란돌 미디어 @gmail.com. 자 지금까지 MCJ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끝. 자 갑시다.